이번 시간에는 또 임우원 선배님, 정별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요즘 뭐 근황 얘기 먼저 하면서 시작할까요? 강원기차상 시상식 준비하기 위해서 수상작을 선정을 11편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거면 일단 제가 쓴 기사거든요. 저도 감자빵 먹어봤지만 안에 이제 감자랑 이렇게 좀 샐러드. 옛날 사람. 혹시 국민학교 나오시지 않았어요? 춘천의 감자빵, 국내 대기업이 이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놨다가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이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감자빵 레시피는 검색만 해봐도 주르륵 나올 정도니 그러면 식빵, 고로케, 크림빵, 마카롱도 다 표절인가? 소상공인들이 유사상품을 만들어서 살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대기업이지 않냐. 이분은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성과는 얻은 것으로 보이는데 감자밭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특허를 지금 신청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를 봤어요.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는데요. 네, 강원 기자들의 거침없는 수다 타임 강원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임우원 선배님, 정별린 변호사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네, 뵙습니다. 박수를 안 치면 뭔가 허전해요. 요즘 뭐 근황 얘기 먼저 하면서 시작할까요? 좀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올해 캠페이지 부실정화 파문 기사가 계속 이제 되면서 민간검증단까지 구성이 됐고요. 그래서 검증단 이제 활동을 시작한 그런 거를 계속 추적 취재하고 있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요즘 집중하고 있는 거는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에 이제 특혜 의혹이 있다라는 이제 제보가 들어와서 관련해 취재를 하느냐고 좀 바쁘게 지내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강원기자상 이제 연말 강원기자상 시상식 준비하기 위해서 수상작을 선정을 11편을 했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강원 기자상 올해 수상작들 어떤 편들이 있죠? 수상작들은 대표적인 거면 일단 제가 쓴 기사거든요. 아니 근데 좀 너무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렇고요. 뭐 강원 도민일보에서 이제 경제부에서 출품한 로컬이 산다, 로컬에 산다라고 하는 기획 특집 이제 지방 살리기 그런 네. 거 기획 기사로 됐고 시상식은 19일 날 하려 그러는데 네. 언택트로 이제 사상 최초로 유튜브 방송으로 생방송으로 하는 그런 걸 좀 시도하려고 합니다. 요즘 뭐 변호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 요즘에 춘천에서는 그래도 꽤 굵직굵직한 재판이 지금 네. 진행 중이에요. 이제 네. 언론에는 좀 안 나오곤 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최영집 전 강원랜드 사장 네. 항소심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고요. 네. 또 엠번방 관련해서 박사방 그렇죠. 조주빈에게 징역 40년이 선고가 돼서 이제 저도 깜짝 네. 놀랐는데 춘천지방법원에서 제2 엠번방 사건이 재판을 마치고 예.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성 단체에서는 네. 이제 판결 선고 날 때까지 매일같이 1인 시위를 지금 하겠다 하시고 네네. 계속 이제 강한 처벌해달라는 1인 시위 지금 하고 계시고요. 얼마 안 남았죠? 그 선고 공판이 예. 이번 주에 있는 그러니까 거죠. 아무래도 네. 조주빈의 그 주범이 그렇게 중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연관돼 있는 그 성착취물 제작, 유포 뭐 이런 것들도 상당히 좀 재판부에서도 고심을 많이 하겠어요. 예, 영향을 아무래도 받겠죠. 근데 워낙 이제 춘천 법원 제2 엠번방 사건 피고인들도 중형을 선고를 받았어요. 받을 수 있는 최대한 형을 받은 상태고 형이 더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제 피고인들이 각자 주장하는 내용을 과연 재판부에서 어느 정도 수용을 해줄 것인가 이제 그 문제만 남았는데 그래도 이제 여론은 아직도 이제 들끓고 있죠. 네, 시기 계속하죠. 요즘 판결 경향이 여론을 상당히 고려하는 것 네. 같아요. 여론을 매우 고려합니다. 매우 고려하는 우리 그거 시기인데. 항소심 결과 나오면 그 지난번에 이야기하셨던 우리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장 네. 섭외 좀 해와요. 알겠습니다. 자리에서 네. 그래서 아니 결과가 다 나온 거니까 네.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좀 집중해야 될 거는 물론 지금 현재 그 재판에 계류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중요하지만 그래서 이런 그 사이버 성범죄들 이런 게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괜찮을 네. 것 같아요. 네. 꼭 나와주시길 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할 얘기는 최근 SNS상에서 이슈가 된 빵이 예. 하나 있어요. 예. 바로 이 춘천의 감자빵. 이거 드셔보셨나요? 네, 먹어봤습니다. 저도 네. 먹어봤어요. 이게 이 강원도산 감자를 이제 주 재료로 해서 이제 방금 밭에서 캐낸 듯한 그렇죠. 모양의 그 빵인데 이게 지금 한 국내 대기업이 이 비슷하게 좀 만들어가지고 시장에 내놨다가 논란이 됐었다고 합니다. 그렇죠. 어떤 그렇죠.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실까요? 그게 올해 10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그러니까 백종원의 골목 식당에서 포항시 꿈틀로 편에 출업했던 덮죽집의 레시피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이제 표절을 했다는 네. 논란 속에서 상표로 프랜차이즈를 시도하면서 논란이 됐었거든요. 네. 근데 딱 그러한 시기에 우리 춘천의 감자밭이라는 카페에서 홍보를 막 하고 있다가 보니까 SNS에서 네. SNS상에서 이제 우리의 레시피를 그대로 딴 대형 제과 업체가 똑같이 상품을 만들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는 게 이제 공개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댓글에 불 같은 논란이 막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난이 막 그 업체, 그 대기업에 세도하고 하다니까 하루 만에 상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이제 포기 선언을 하고 지금은 다른 모양으로 이제 만드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 이후에 이제 오히려 이제 또 화살이 또 바뀌면서 그러면 감자빵이 또 너무 비싸다. 이거는 대기업이 할 때는 1,900원밖에 안 했는데 이거는 그보다 훨씬 비싸니 이거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하면서 이제 비난이 또 그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피해를 호소하면서 한 말이 소상공인들이 유사 상품을 만들어서 살겠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이거는 대기업이지 않냐. 이거는 아예 타격을 크게 입히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논란의 중심이 그 내용이 아니라 그 주체에 있다는 걸로 이제 네. 좀 반론을 했죠.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제 지금까지 온 상황입니다. 춘천시 서면의 한 카페입니다. 카페 대표이자 청년 농부인 최동혁 씨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감자빵이 이 카페의 주 메뉴입니다. 그러던 중 국내 한 제빵 대기업이 비슷한 제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논란이 SNS상에서 일파만파 퍼지자 해당 기업은 출시 나흘 만에 판매를 전격 중단했습니다. 일단은 이게 판매를 중단하면서 이게 마무리가 됐잖아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 춘천시에서 이걸 앞으로 이런 피해를 더 이상 막기 위해서 좀 제도를 만들었다고 해요. 이 소상공인들의 지식재산을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일명 이제 감자빵 조례를 제정한 건데 네. 저희가 이제 박재균 춘천시의 경제도시위원장과 좀 전화 연결해서 좀 더 자세하게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강원 기자회견입니다. 이번 그 조례 개정안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 이게 먼저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이번 별칭으로 감자빵 조례라고 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조례를 발의를 했습니다. 해당 조례는 그 지역에서 지식재산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사업하고자 하거나 아니면 연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보호하고 그리고 또 지원하고 또 이번에 감자빵 사례에서 같이 그 해당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을 도울 수 있는 이제 조례적인 근거를 만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뭐 전체적으로 요 그 조례안 심사를 하시면서 다른 지역 또는 뭐 다른 어떤 유사한 형태의 사례도 좀 검토를 하셨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다른 지자체 전국적으로는 이제 보통 유사 조례가 있기는 하지만 예. 이번에 이제 조례에서 좀 차별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그 지원 내용뿐만이 아니라 지자체가 보호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보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 역할이 커질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서요.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할 때 같이 그 안심하고서 전문가들과 함께 이제 공동의 노력으로 이고 나갈 수 있는 이제 근거가 마련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게 춘천시 조례라면 춘천시 안에서의 어떤 행정 행위에 대해서만 효력이 좀 발휘가 될 것 같으면 그런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게 골목 상권을 침해하는 거를 근본적으로 막거나 이러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님. 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네, 이제 문제는 그동안에 지역에서 사업하시고 있는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타지에 있거나 수도권에서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할 수조차 없는 이제 구도였습니다.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조례가 발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게 가능한 상황은 아니지만 예. 적어도 그 시 행정이 소상공인들이나 중소기업들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를 이제 하나하나씩 만들어 가겠다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걸음마 성격의 네. 보호의 첫 조례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로 이제 뭐 소기업, 중소기업 간의 뭐 다툼이면은 비용이 그렇게 크게 발생하지 않지만 네. 대기업이 만약에 그 소송을 하겠다고 덤비는 경우에 우리 춘천시의 예산 상황과 이게 충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한번 좀 고려를 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고려할 방침인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사실 가장 많이 고민한 부분들이 이제 보호의 부분이 보호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네. 보호할 때 그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를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거에 대한 이제 뭐 분쟁을 어느 분쟁에 지원을 할지 어떻게 지원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아직은 집행 부서하고 예산에 맞춰가지고 조금 더 이제 고민하고 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거름마의 어떤 그 기초적인 그런 조례의 성격으로 해서 이번에는 일단 상담과 분쟁에 대한 상담 창구의 역할을 먼저 이제 정했고요. 그 추후에 우리가 논의해야 되고 지원 범위에 대한 부분들은 집행부와 뭐 전문가와 이런 이제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들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도록 현장에 열어놓았습니다. 이번에 조례 발의가 됐으니까 좀 구체적으로 이런 분들하고 조금 더 깊이 상의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예. 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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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가 지금 이제 박재균 경제도시위원장하고 전화 통화를 해봤는데 이 지식재산권이 뭔지 좀 변호사님 설명해 주실까요? 사실 이제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은 요즘에 이제 저작권, 예. 특허권, 상표권, 네. 뭐 실용신앙권, 의장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지식을 통해서 창출되는 물건에 대한 권리를 보호해 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지금 춘천 감자빵 같은 경우는 저작권이 문제가 됩니다. 아. 네, 저작권에서 보호하는 거는 이제 물건, 실체, 이제 개인의 창작을 통해서 나온 물건이나 실체에 대해서 저작자, 만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만든 사람의 권리를 침해당했을 때 이제 침해를 배제할 수 있다든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까지 부여를 해주는데요. 사실 이게 감자빵에서 문제되는 거는 음식 저작권이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음식 저작권은 아이디어예요. 네. 음식 저작권은 레시피를 네, 이제 네. 얘기를 하는데 조리 방법. 예, 그렇죠. 내가 이거를 뭐 마늘을 몇 그램을 넣고 뭐 소고기를 몇 그램을 넣어서 이제 만드는 레시피가 과연 이제 법적으로 저작권법에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데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이제 실체를 보호하기 때문에 네. 예를 들면 레시피가 적혀 있는 책은 당연히 책으로 저작권으로 당연히 보호를 받지만 예. 그냥 나의 아이디어 레시피는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춘천의 감자빵 같은 경우를 그 처음에 만들었던 업체가 춘천 감자빵이라는 거를 등록을 특허로 할 수 있습니까? 근데 특허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네. 신규성과 진보성, 새로운 지금까지 없던 새로운 것을 만들어야 되고 네. 우수한, 네, 우수해야 되는데 사실 감자빵 레시피는 저도 감자빵 먹어봤지만 안에 이제 감자랑 이렇게 네. 좀 옛말에 사라다라 그러잖아요. 샐러드. 죄송합니다. 네, 옛날 사람. 혹시 국민학교 나오시지 않았어요? 옛날 사람이라서 이렇게 예전부터 먹어왔던 이런 맛이거든요. 그래서 과연 얼마나 새로운 신규성을 인정을 받을 것이냐, 그리고 진보성을 얼마나 인정받을 것이냐가 좀 문제라서 특허를 받을 수 있을지 가능성은 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보는데요. 그 감자빵 이제 업체 대표께서 특허를 지금 신청하려고 계획 중이다라는 이제 언론 기사를 봤어요. 이제 장진철 기자님 하신 거 봤는데. 특허 등록하면 레시피가 다 공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감자 몇 그램, 뭐 소금 몇 그램, 뭐 이런 거 다 철저하게 공개가 되거든요. 네. 그러면은 특허는 받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 레시피 보고 다 따라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오히려 효과가 방각될 네, 수 그래서 있는. 오히려 이 레시피를 보호하려고 하는 분들은 특허를 내지는 이거는 않습니다. 안 내시는 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가 새우깡이잖아요. 새우깡 절대 특허 안 내잖아요. 근데 그 맛은 누구도 따라할 수 없거든요. 네. 코카콜라도 뭐 그렇죠. 특허를 안 낸다 안 내, 그러더라고요. 절대 안 내죠. 왜냐하면 특허 내면 레시피가 100% 다 공개가 공개가 되니까 되니까. 누구나 다 따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특허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영업 비밀 쪽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 근데 결국은 그분들이 공개를 안 한다 하더라도 누구나 먹어보면 예를 들어 제과제빵 하시는 분들이 이걸 똑같이 구현해 낼 수 있다면 이건 사실은 특허 지식재산권의 보호 대상이냐 아니냐 이것도 사실은 논쟁이 붙을 수밖에 없네요. 네, 맞습니다. 레시피를
어림잡아 짐작해서 추측해서 만든 거는 그 사람의 또 권리거든요. 예, 그거는 이제 뭐 영업 비밀 침해도 아니고 저작권 침해도 아니고 특허 침해도 아니에요. 그래서 특히 음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없던 음식,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음식을 개발을 했거나 알려진 음식이라도 뭔가 더 새로운 조리법으로 하지 않는다면 이것을 법적으로 이제 레시피라든지 음식 맛이라든지 보호받기는 어렵죠. 그래서 이제 조례가 시작이 됐지만 이제 법률이나 더 상위법에서 이런 누군가의 창작물인 것은 분명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음식 저작권으로도 보호해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을 하는 쪽으로 가야지 이제 사실상 현실적으로는 좀 보호받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거는 법적 보호의 그 접근 방식을 그 레시피나 뭐 이런 저작권 쪽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 있던 뭐 똑같은 비슷한 레시피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완전히 크게 히트를 치면서 대중화를 시켜버렸던 상황인데 거기에 편승해서 이제 대기업이 뛰어들었던 좀 경쟁, 부당 경쟁 그런 네. 쪽에서 접근을 해야만 보호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말하자면은 감자밭에서는 성공을 한 거죠.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유명세를 따게 된 거죠. 이슈를 만들면서 대성공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걸로 또 대기업 업체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또 이슈 만들면서 보호해야 된다는 그 여론이 형성이 된 거니까 이분은 법적 다툼을 하지 않으면서도 사실 성과는 얻은 것으로 네. 보이는데 그 이후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말씀하신 대로 이거 법적으로 저작권 문제 없으니까 출원해 우리가 이거 만들어 가지고 레시피 그냥 똑같이 만들어 가지고 공개해버리고 걔네가 법적 걸면 해 하면은 이거는 대기업이기 때문에 법률 자문단이 엄청 사이즈가 다르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까 말한 대로 이런 지능 조례를 통해서 우리 정별님 변호사 같은 변리사 자격을 갖추신 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크게 도와주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예상한 그런 조례가 아닐까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 주변에서도 이게 이런 논란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인 게 강릉의 그 짬뽕이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짬뽕의 맛을 비슷하게 하는 곳들이 이제 춘천이든 원주든 많이 생겼어요. 그리고 동치미 막국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들은 왜 이런 분쟁이 안 생겼냐면 원래 만들던 집에서 그 레시피를 판매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특허를 안. 예, 그 네. 집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특허를 안 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대신 그 맛을 동일하게 구현을 해내는 거죠. 근데 보시면 모든 집들이 다 그렇게 장사가 잘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원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뭐 장소적인 특성도 있을 거고, 그들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어떤 차별화성. 그러니까 짬뽕이라는 음식은 어디나 다 있었잖아요. 네. 그다음에 뭐 동치미 막국수도 마찬가지. 근데 유독 그 집에 상호를 달면 더 장사가 잘 돼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들여다봐야 되는가도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제 그 심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로고 네. 그런 것도 독자적으로 개발을 해서 상표업에 이제 다 붙이면 그것도 등록을 네, 해서 네. 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네. 사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도 그 양땡치우 앤 칭칭뭐 맥주 뭐 그것도 예. 우후죽순처럼 생겨났어요. 근데 그게 그 기업에서 소송을 안 해서 그렇지 소송만 하면 간판 다 내려야 되거든요. 근데 그냥 지역에 있는 업체는 그냥 봐준 거지. 거기는 분명히 상표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런 거에 우리가 대표적으로 들어봤던 게 그 디즈니가 갖고 있는 그 캐릭터를 뭐 아주 작은 데서 쓴다 하더라도 다 찾아내서 그런 어떤 특허에 자기네가 침해에 당한 것에 대해서 손해를 배상하게 만드는 어떤 그런 게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요즘에 특히 이제 저작권법 관련해서 문제가 되는 게 글씨체. 글씨체. 소송이 실제 많이 걸립니다. 예, 서체를 자기가 서체는 조금만 이렇게 자기 노력을 가미하면 새로운 서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서체를 등록을 해놓고 그걸 이제 탁 블로그나 이렇게 SNS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누군가 쓸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쓰죠. 그러니까 써도 되는 줄 알고 쓰는데 나중에 다 추적해서 당신 우리가 등록한 서체를 썼으니 뭐 몇백만 원 달라 뭐 이런 식으로 또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 고소도 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하고 해서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대형 법무법인에서 이제 좀 소송을 전담해서 하는 경우 있는데 그렇게 이제 공개되어 있어서 해도 되는 줄 알고 쓰시지만 그게 저작권법 위반될 수 있다는 점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